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6학년도 치의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차의과대학의 의전원, 차의과대학 의전원의 모집 인원이 2배로 늘었죠. 전체적으로 의대 정원이 2024에서 2025년도로 늘어나게 되어짐에 따라서 경기 인천 지역에 있는 차의과대학도 의대 정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올해는 2024년도로 회기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인원이 많지 않은 의전원이나 치전원을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차의과 대학의 정원이 축소되어진 부분들이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모집 인원이 축소가 되어지면 당연히 원서 지원이 어려워지게 되고 합격 가능성을 판단하기가 좀 어렵죠. 워낙 모집 인원이 적으니까. 이만큼 뽑는데 붙을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적은 인원을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에 스펙을 쌓고 MDT 공부를 하고 공인화학 성적 준비하고 학점 관리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집 인원이 축소가 되어지면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도 어렵고 또 오랜 기간 동안에 다양한 활동과 스펙을 쌓아나가기도 어렵고 오랜 기간 동안에 학업을 집중하시기도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모집 인원이 축소가 되어진다는 것에 대한 단점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모집 인원이 줄어들게 되고 모집 인원이 적으면 합격 가능성을 예측하기도 어렵고 이것을 바라보고 오랜 시간 동안 스펙을 쌓기도 어렵고 이걸 바라보고 오랜 기간 동안에 MDT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학점 관리를 하기도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모집 인원이 적다, 축소되어졌다라는 점은 1차적으로 불리한 점이긴 하지만 이것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현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전원이나 치전원이 인원이 축소가 되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그 전년도 모집 인원이 많은 때보다 지원하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의 정도나 합격의 컷이 낮아져요. 점점점. 낮아진다는 점. 왜?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준비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준비가 안 한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이런 점들이 더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축소가 되어진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사실 인원이 많다고 해서 내가 붙나? 인원이 많이 뽑으면 내가 붙나? 그거 아니거든요. 많다, 적다도 중요하지만 많다와 적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스펙을 쌓았는가?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내가 학업적인 역량을 갖추었는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겠죠.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준비하시면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올해 전형의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죠. 벌써 5월인데 우리가 MDT 원서 접수 기간이 6월 11일, 6월 21일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그리고 MDT 시험 일자가 8월 11일이고요. 그 다음에 대학별 원서 접수 일정이 작년 기준으로 할 때 8월 6일에서 8월 8일이고 자기소개서 업로드 기간이 8월 9일에서 8월 13일이었기 때문에 MDT 원서 접수까지는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학별 원서 접수까지는 8월이니까 사실상 남아있는 기간이 2개월,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해야 되는 게 뭐냐? 첫 번째, 바로 MDT 준비하셔야 되죠. 많은 시간을 몰입하셔야 되고 하지만 그것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화학 시험 준비도 하셔야 되고 또 외국 대학 출신자 같은 경우는 KBS나 토픽 시험도 준비하셔야 되고 각종 증빙 자료도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부담을 가지고 있는 자기소개서 작성의 과정이 불과 남아있는 한 달이나 2달 기간 동안에 빨리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원서 접수까지의 시간은 촉박하지만 학생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정말 많습니다. 자, 모집 인원 보시게 되어지면 202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의전원, 치전원, 한전원 합쳐서 선발하던 인원이 278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026년도로 가게 되면 189명이기 때문에 100명 정도 인원이 줄어든 수치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인원이 꽤나 많이 줄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작년에는 아시는 것처럼 차의과 대학이 81명을 선발했어요. 정원에까지 포함을 하면. 올해는 지금 40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차의과 대학에서 40명, 그 다음에 치전원에서 3개 대학에서 전체 인원이 130명을 선발하고 있고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25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집 인원이 적다. 모집 인원이 적으니까 못 붙는다가 아니야. 모집 인원이 적으니까 그만큼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많지 않고
또 모집 인원이 적다 보니까 원서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스펙과 다양한 역량을 갖추고 원서를 쓰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도 낮아지고 그만큼 합격의 컷도 낮아진다는 점을 보셔야 돼요. 그걸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대학마다 전형의 방법들이 있죠.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 그 다음에 차의과대학 의전원, 전남대, 부산대, 부산대, 한전원 여러 대학들이 있고 대학들마다 전형의 방법이 있는데 특히 이런 전형의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의 첫 번째는 MDT 성적이 1단계에 반영이 되느냐 2단계에 반영이 되느냐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 이 점을 이해해야 돼요. 자, 어차피 의전원은 차의과대 하나밖에 없지만 치전원은 서울대, 부산대, 그 다음에 전남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 개 중에서 어디가 제일 좋은 학교지? 전남대 치전원의 제일 좋은 학교지. 그 다음엔 어디가 좋지? 부산대가 좋나? 전남대가 좋나? 막 이렇게 생각하죠. 가장 좋은 치전원은 서울대 치전원이고요. 서울대. 잘못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전남대인가 부산대인가? 그 둘 중에 어디가 좋을까? 헷갈리죠. 그렇죠? 그런데 말씀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서울대 치전원이 전남대나 부산대 치전원보다 좋다라고 하는 건 일반적 사회적 통념이나 관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입시에서는 서울대학교가 전남대나 부산대보다 무조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전형은 정성평가 전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하면 정량적 평가. 다시 말하면 수능처럼 표준점수 100분위로 대학을 갈 때는 대학의 서열의 순위를 정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정성평가 전형에다가 대학들마다 전형의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반영의 비율도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어느 대학이 높다 낮다를 말씀드릴 수 없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공인화학 성적, 내가 가지고 있는 전적대학의 성적,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서류평가라든가 자기소개서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의 역량에 그 다음에 MDT 성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지표가 과연 어느 대학교에 가장 적합하느냐가 핵심이다. 다시 말하면 대학을 서열화시켜서 생각하지 마라. 서울대학교가 부산대보다 높은 학교이기 때문에 나는 성적이 안 되니까 서울대학교 못 써.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서울대보다 부산대가 낮은 대학이니까 부산대를 쓰면 안정적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핵심은 대학들마다 전형의 방법, 전형의 반영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과 여러 가지 역량이 어느 대학의 전형의 방법과 반영의 비율에 적합한지를 보고 결정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원 현황 보시게 되어지면 가장 특징적인 학교는 바로 차의과대학이겠죠. 작년도에 2024년도에는 36명을 일반 전형에서 선발했지만 2025년도에 73명을 선발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경쟁률은 8.33에서 6.15로 경쟁률이 큰 폭으로 떨어졌죠. 지원 인원은 300명에서 449명으로 149명이 증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모집 인원이 늘어난 것 대비 그만큼 기회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전남대학교 일반 전형을 보시는 것처럼 19명을 선발했는데 전년도 2024년도의 경쟁률은 5.8의 경쟁률이었고 2025년도에는 8.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부산대학교에서 국내대학 출신자는 10명을 선발했는데 2024년도에는 6.5대 1, 2025년도에는 7.50의 경쟁이니까 사실상 7대 1, 6대 1, 8대 1의 경쟁률이 정말 낮은 경쟁률이거든요. 여기서 7대 1, 6대 1, 8대 1에서 2배수를 선발한다. 그럼 사실상 1단계의 경쟁률이 2대 1이나 3대 1밖에 안 되거든요. 그 2대 1, 3대 1 중에서도 실제 허수 지원들도 많아요. 허수 지원. 전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고 올해는 사실상 합격 가능성이 없지만 내년을 준비하면서 한번 원서 써볼까? 이렇게 써보시는 분들. 또는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 중에서 마땅히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마땅히 선택의 여지가 없다 보니까 한번 써볼까? 또 국내 대학 출신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한번 써볼까?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1단계의 배수가 2배수나 3배수를 고려할 때 1단계의 경쟁률이 대략적으로 한 3대 1이라 하더라도 이 중에서 허수 지원을 뺀 실질적 경쟁률을 따지면 사실상 2대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만큼 이렇게 의전원이나 치전원의 경쟁률 자체가 높지가 않아요. 높지가 않아요. 이런 점들을 기회라고 보셔야 돼요. 의전원, 치전원 선발 인원 줄어들었으니까 합격 가능성이 없다가 아니라 선발 인원이 줄면서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관심이. 그리고 쓰는 애들도 별로 없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준비 없이 아무렇게나 원서를 쓰면 붙어 못 붙어? 못 붙죠.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입시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대학교는 입시의 결과를 매년 발표를 하고 있죠. 다른 대학들은 발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남대 정도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서 어느 정도 스펙이 되어야만 붙는지를 판단하실 수 있을 텐데, 전남대학교 일반 전형은 18명을 선발하게 되고요. 1단계에서 학사과정 성적이 15%, 공인화학 성적이 20%, 서류평가 20%, MDT가 25%를 반영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100%에 면접 20%를 반영합니다. 이런 경우에 2025년도의 입결을 바탕으로 보면 MDT 성적은 121.62점의 표준 점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121.62점의 표준 점수. 대략적으로 일반적으로는 120점 정도의 표점을 보여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공인화학 성적은 93.36점 정도가 되고 편차는 6.06인데 93.36점이라고 하는 공인화학 성적은 토플 IBT로 따지면 약 116점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탭스로 따지면 525점 이상의 성적을 말합니다. 대학 성적은 94.70 점수인데 이 94.70 점수는 학사과정의 성적이 4.5인 경우에는 4.0 이상, 그 다음에 4.3인 경우에는 3.8 이상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4.0인 경우에는 3.56 이상을 의미하는데, 이게 모든 대학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보여주면 전남대학교의 학사과정 성적, 공인화학 성적, 서류나 MDT의 반영 비율, 또 전남대학교 일반 전형의 특징에 봤었을 때 이 정도 컷이 합격 기본적인 컷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대학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겠죠. MDT 성적이 적게 반영이 된다든가 또는 공인화학 성적이 적게 반영이 된다든가 서류평가가 적게 반영이 되면 해당 지표의 점수는 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해서 MDT 성적은 대략적으로 몇 점이 돼야 되냐 하면, 자연과학 같은 경우는 상위 누적이 약 83포인트 정도가 되는 구간이 바로 요 구간이죠. 55 이상에서 60 미만의 표점을 보여주는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과학 2에서는 82.28%의 누적 비율을 보여주는 구간, 다시 말하면 표준 점수는 대략적으로 55에서 60 정도의 구간 정도가 합격 컷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GPA 성적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것도 물론 GPA 성적도 출신 대학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이게 대학원 과정이다 보니까 내가 학사 과정의 대학이 어느 대학이냐, 또 어느 정도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지느냐, 여기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죠. 물론 내가 학사 과정의 대학이 내놓을 만한, 쉽게 말하면 내가 서울대나 연고대, 카이스트나 아니면 해외에 있는 명문 대학이 아니야, 나는 그냥 지방에 있는 대학이고 일반 대학이야, 그러면 당연히 뭐에 생각하시면 돼요? 표준학력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공인화학 성적이나 MDT 성적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지표에서 우수성들이 보여주면 됩니다. 모든 대학들이 그냥 모든 대학을 동일하게 평가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죠. 대학마다 당연히 여러 가지 학업 역량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반영이 되어지겠지만, 이런 생각, 대학이 다른 학생들보다 대학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나는 의전원이나 치전원에 원서를 쓰면 못 붙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의전원이나 치전원의 전형의 방식이 서류평가 100%나 학사 성적 100%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학사 성적도 들어가고 서류평가도 들어가고 공인화학 성적도 들어가고 MDT도 들어가고 면접도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모든 지표에서 100% 우수한 지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많지 않아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수한 부분이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어 성적을 보면은 토익은 제출하지 않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 탭스나 아니면 토플 IBT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대학들이 반영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학들마다 공인화학 성적에 대한 반영의 비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공인화학 성적에 강점이 있느냐, 강점이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대학 경쟁을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부산대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50점 만점 중에서 영어 성적이 20점이니까 100점 만점을 하면 40점이에요. 영어의 반영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서류평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평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사, 대학교의 학사 성적을 포함해서 자기소개서에 소개가 되어져 있는, 자기소개서에 기재가 되어져 있는 내용과 자기소개서 증빙 서류와 관련된 내용들이 서류평가에 포함이 되어지는데, 자기소개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합격과 불합격의 결정적 요소를 차지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기소개서를 마치 자기 자신을 소개한다, 나의 솔직한 과정을 설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자기소개서는 MDT만큼 중요하다. 자기소개서는 공인어학 성적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만큼 자기소개서의 작성이 합격과 불합격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실제 많은 학생들이 자소서를 첨삭을 해보면 느껴요. 그 부분이. 야, 이 학생은 학력 지표는 다소 부족하고 학업 역량은 다소 부족한데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진짜 붙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의 역할과 중요성을 관과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면접의 평가는 거의 모든 학교들이 1단계 통과 이후에 면접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서부터 면접을 준비하실 필요는 대부분 없죠. 1단계 합격 이후나 원서 접수 이후에 준비하시면 되고, 대학들마다 면접의 유형의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인성과 적성 면접이고, 인성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제출한 서류, 그 다음에 제시문 기반의 면접, 플러스 적성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학업적 역량을 평가하는 면접 중심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대학들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면접을 진행하게 될 때 하나의 방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미니 MMI 형식으로서 2개나 3개의 방에서 다중 미니 면접의 형태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하이퍼립에서는 자기소개서 첨삭 프로세스를 진행을 합니다. 특히 학생들이 이제 원서 접수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자소서를 쓰기가 정말 힘들어요. 혼자 학생들이 쓰려고 하면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원서 접수 직전까지 몰리는 경우들이 많고, 실제 자소서를 지금 써놨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잘 쓴 자소서인지 못 쓴 자소서인지 판단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의 첨삭을 통해서 학생의 자소서의 평가뿐만 아니라 합격할 수 있는 자소서를 완성해가는 과정이 중요하고, 자기소개서 첨삭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저희 하이퍼 리뷰 대치동까지 오셔서 첨삭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대부분 화상으로 줌을 이용해서 저와 실제 자기소개서 설계, 구조 짜는 작업 진행하고, 설계, 구조 작업이 끝나고 나면 첨삭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과정까지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써주는 자소서가 아니라 학생이 직접 쓰는 글, 하지만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과 우수성들이 가장 돋보일 수 있는 자소서를 작성하는 게 가장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얘기는, 자, 원서 접수 일정, 또 MDT 시험 응시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죠. 벌써 6월달, 8월이면 벌써 준비가 되어지기 때문에 올해 전년도에 비해서 차의과 대학의 의전원의 선발 인원이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의전원, 취전원의 한 해가 될 수 있지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다. 인원이 줄어들면서 그만큼 지원한 학생들도 줄어들고 있고, 지원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의 정도나 준비 과정의 정도가 그만큼 떨어져요. 그만큼 예전보다 수월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충 준비해서 붙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하이퍼 리뷰에서는 의전원, 취전원, 한전원과 관련이 되어진 입시 컨설팅, 자기소개서 첨삭 지도, 그 다음에 면접 수업, 또 특히 해외 대학 출신자 같은 경우는 MDT 수업